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께서요, 이 이순신의 이 동생을요, 언제 많이 보시게 되면요, 우리 그 축구 응원 같은 거 할 때요, 서울의 그 광화문 거리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모습,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넓은 거리. 거기에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의 동생이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여러분 거북선의 모습도 있어요. 자, 이순신 장군은요, 바다에서요, 일본을 정말 계속해서 영거푸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들을 이제 격퇴를 시켰는데, 물론 우리 제자들이 알다시피 이 거북선이 딱 내가에서 일본의 상상을 깨고 그들을 공격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임진왜란 당시 때요, 거북선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 조선 해군요, 수군이라고 해서 조선의 수군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배는 바로 이 배입니다. 자, 이 배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판옥선 되겠습니다. 판옥선. 자, 모습을 보아하니 그냥 우리가 생각했었던 여타 다른 배와 그렇게 모습이 다른 것 같지는 않죠. 특징을 조금 보시면요, 일단 배가 좀 높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배를 높게 만든 이유는요, 당시 일본군이 워낙 전투를 잘했다라고 했죠. 그들은 주로 있잖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전투를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배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막 싸우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올라타는 걸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옥선의 높이를 높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승선을 막아주는 거죠. 거기에다가 거북선요, 왜 배들이 쭉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요, 공격을 해오잖아요. 근데 거북선은 그 사이를 막 뚫고 다니면서 일본 배들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배들이 쭉 서 있는 그런 전열? 이걸 막 흐트러뜨리면서 막 우왕좌왕하게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화포, 대포를 뻥 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가까이 붙어서 싸우기보다는 멀리 떨어뜨려서 일본의 배는 우리 판옥선처럼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의 뛰어난 이런 어떤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자, 임진왜란의 7년 전쟁은요, 자,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 이후 우리는 이제 나라를 좀 다시 좀 안정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특히나 선조 다음에 등장하신 분이 광해군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시기 때 나라를 이제 서서히 정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도 새롭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뭐냐면, 중국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나라는 명나라이죠. 근데 이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고요. 그 이후 세력이 급속도로 많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여진족이 급성장하며 그들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죠. 또 조선의 선비들은요, 유학을 믿고 따르잖아요. 유학은 공자의 사상, 공자의 나라가 중국이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는 명나라와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나라가 이제 여진족과 열심히 전투를 벌인 상황 속에서, 조선아, 우리가 옛날에 너희 도와줬으니까 너희도 우리 도와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군대도 보내줍니다.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광해군은 명나라는 세력이 많이 약해지고 있어. 그러니 우리 여진족과 너무 적대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군대를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싸우되 상황을 좀 봐가지고 그냥 항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결국 바꿔 말하면 조선 광해군 시기 때는요, 여진족과 명나라 둘 사이에서 중립외교라고요. 말이 조금 어려울까요? 중립외교를 추진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광해군이 왕에서 쫓겨나게 돼요. 우리 왕들을 보면은요, 조나 종인데 광해군은 조나 종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새로운 왕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이유는, 아니 어떻게 오랑캐와, 그 당시는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랑캐와 손잡을 수 있느냐라는 이유로 광해군이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등장한 왕이 바로 인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인조는 후금과 친하게 지낼 생각이 없었겠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조선을 2번에 걸쳐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것, 여진족이 침략하는 후금,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바로 호란이 되겠는데요. 외란과 호란은 구분시키세요. 외란은 일본이 쳐들어오는 거고, 호란은 여진족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조 시기 때 모두 2차례에 걸쳐서 호란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2번째가 바로 뭐냐면 병자호란입니다. 우리 자제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은요, 남한산성이에요. 이 남한산성, 인조가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다고 하자 일단 피신을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온 곳인데요. 결국 이곳에서 45일 동안 청과 대립하고 있다가 나와서 결국은
항복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조선 전기 때 왕들의 큰 특징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정치 이야기 말고요. 우리 문화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진들이 나올지 기대해 주세요. 자, 조선의 문화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야별로 볼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준비한 건 유교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고려시대 공부할 때는요, 불교 이야기 많이 하더니 조선시대에선 유교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이게 맞습니다. 조선은 선비에서부터 일반 백성까지 이 유교를 쫙 전파시키려고 했었던 왕이 그런 의도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종묘입니다. 자, 종묘는 어떤 곳이냐면은요, 조선에 많은 임금들이 있죠. 그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당, 이곳을 바로 우리는 종묘라고 불러줍니다. 자, 사진 속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이제 평온하고 좀 조용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맞아요. 우리 유교에서는요, 특히 이제 왕, 신하, 그들 간의 엄격한 차이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는 왕에게 충성하는 모습, 또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두고 있죠? 남자는 여자보다 위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를 받들어야 되는 모습, 이런 걸 강조하고 있으니 당연히 왕으로서도요, 이전의 왕들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조선의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셔두기 위해서 이 종묘를 만들었는데요. 수도를 옮기고요. 가장 먼저 만든 것이 종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유교를 강조하다 보니 그 모습이 이제 선비들에게도 이어져요. 조선의 이제 어린이들을 보면요, 어렸을 때도 막 사당 다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분과 같은 아주 뛰어난 성리학자가 되고자 해요. 우리 제자들이 이 사진 딱 뜨자마자 선생님 이야기보다는 화면을 먼저 보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천원 속에 보이고 있는 인물이 누군지는 알고 쓰고 계신 건가요? 바로 이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많은 아이들, 그리고 더 나아가 선비들은 이 이황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황이다, 이이다, 조식이다, 많은 성리학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갑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뭔가 이 건물이 보이는데요. 혹시 지금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있으면 하나 꺼내서 보세요. 보시면